분명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파는 거는 시세랑 똑같이 분양가를 매겼어요. 이 뭔 개소리야?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민간 택지에 있는 개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고 SH는 비싸게 분양을 받아도 된다 라는 이런 논리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재산을 건드리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누가 내 재산을 건드린다 너무 싫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정부도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이 정부의 돈을 건드린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정부 사람이어도. 자,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행을 하기 전까지 계속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다 똑같은데 결국엔 어느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옹호를 해주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선과 악이 나뉘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떠나더라도 일단 정책을 할 때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찬성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막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다가 이런 광고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패턴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일단 제목 같은 경우에는 집값 안정, 내 집 마련 쉬워져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정부가 광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각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부랑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3.7배가 높았고, 그래서 요걸로 인해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서 그림을 막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재밌죠? 자, 근데 이게 아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정부가 제공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3.7배 상승한 게 맞아요. 자, 근데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약간 저런 텍스트만 가지고 뭔가 요거를 판단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이상해요. 자, 이야기는 항상 강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강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DH자이 개포라는 곳을 분양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로또 분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많고 당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수요가 막 이제 몰리고 막 그랬는데, 자, 2018년도 3월 달에 분양을 했던 이 아파트는 당시에 분양가가 약 4,200만 원 정도 됐어요. 평당 분양가가.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포함하면은 재건축 아파트니까 같이 재건축 아파트로 비교를 했을 때 추가 분담금까지 포함해가지고 평당 한 5,500 정도가 됐습니다. 자, 33평형 기준으로 이 차액인 1,300만 원을 계산을 하면은 약 4억 3천 정도가 되는데,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시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었냐? 이 분양가 상한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 DH자이 개포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냐? 비슷한 지역에 2017년도 10월 달에 개포 시형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란 이름으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는 역시 4,200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변 시세가 한 4,5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시세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뛴 거고 분양가는 거의 그대로인 거죠. 자, 이게 가능한 거는 시세는 그냥 팍팍 뛰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세가 오르는 거를 막 이렇게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확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도 요거에 맞춰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허그가 요거를 용납을 못하니까 에이씨 낮춰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낮았어요. 자, 근데 요거는 주관적인 경험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준을 둔 거 자체가 서울의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먼저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정부가 발표한 요 자료를 보면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2018년도 7월서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매매 가격이든 아니면 중위 매매 가격이든 상관없이 14%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5.74% 상승을 했다라고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료에도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조사기관을 기준으로 했는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장 신뢰가 있는 그런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으로 볼게요. 자, 최근 1년 동안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3.7배가 올랐다라고 칩시다. 가격 상승률은 5.74%, 그리고 분양가 상승률은
보면은 21.02%가 이제 올랐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 1년 전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도 7월서부터 2018년도 6월까지 분양가 상승률이 1.84%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19.92%예요. 뭐 이거 굳이 퍼센테이지로 계산 안 해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자, 정부의 말에 의하면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가격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3.7배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년도를 보면은 되려 가격 상승률이 10.83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 1년만 얘기를 한 거죠. 뭐 사실 이렇게 뭐 하나 숨기고 자기가 뭐 저거 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런 거는 벌써 뭐 적응이 됐고 뭐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파리 대책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확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시세가 그렇게 상승을 하는데 분양가는 따라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에서 요거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즉 시세가 올라가는 거에 후행적으로 따라오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분양가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에 대비해가지고 최근 1년 동안 3.7배가 높게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률이 뭐 5%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그럼 최근 2년 동안은 도대체 분양가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몇 배 정도나 이렇게 올랐을까,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17년도 7월서부터 19년도 6월까지 기준으로 뭐 거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직후서부터죠. 이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률은 23.23%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원래 분양가가 10억이었으면은 10억 2,300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되냐, 37.61%가 올랐습니다. 원래 시세가 10억이었으면은 13억 7천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무려 가격 상승률이 분양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1.62배가 올랐습니다. 뭐 이게 사실 통계의 허점을 되게 교묘히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자신들의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따온 건지 이 출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정도까지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근데 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된 아파트도, 즉 가격이 다 정해진 그런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헌법 제13조를 보면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침해받는지 않는다 라는 것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뭐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의 입장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뭐 당신들의 재산권에 그렇게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시점에서 재산권 침해는 맞는 거죠. 자, 원래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딱 정해지고 나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보통은 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지연이 돼가지고 이자가 는다든지 아니면은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이 철거를 방해를 해가지고 이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게 이제 든다든지, 뭐 사실은 양아치 짓인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오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정책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확연하게 오른다. 자, 이건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게 맞죠. 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놓고만 봤을 때는 정부하고 전철은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자, 개포동의 어떤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평수는 특정 평형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3억 정도를 원래 냈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실행이 됨으로 인해서 1억이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저로서는 조금 의아해요.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그런 분들이 뭐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급량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시절을 예시로 들었죠. 왜냐면은 그때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금융위기니까 공급량이 없는 거고, 그거를 극복한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차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뭘 했죠? 보금자리 주택을 막 건설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강남 보금자리하고 서초 보금자리 지구인데 이렇게 공공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당시에 올스탑이 됐었죠. 이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지 이 이명박 정부 때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때 당시 집값이 계속 안정이 됐었던 거는 뭐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권에 물량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도 그때를 회상을 하면
하면서 전 정권이지만 이거는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 요것에 이제 막 물량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30만 호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신도시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강남의 공급량을 늘려버리면은 요걸로서 해결이 그냥 끝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숙제가 있죠.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뭐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좋다고 칩시다. 내용에 이게 계속 보면은 연구원이 검토를 했는데 좋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연구원들 뭐 당연히 똑똑하고 계속 숫자만 보고 뭐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실행을 한다라고 하고, 드러난 악재가 불확실성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각 포지션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만약에 영상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쪽 위에 나오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받긴 하는데 뭐 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이던 타이던 그것에 이제 따르게 됐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가 분양을 하는데 뭐 공공택지이니까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자 근데 과연 얼마인지 한번 봤는데 평당 1,800이에요. 자, 평당 1,800. 자, 일단은 서울에서 그리고 특히 강동구인데 1,800.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같아요. 저렴하게 나온 것도 같고. 자, 그런데 주변의 시세를 봤는데 1,800에서 1,900.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왜 분양가랑 이 시세랑 똑같을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너무 이상하고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금해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5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금해 공급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 4단지 분양 아파트는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 미적용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전매 제한은 있는데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매 제한은 5년이면서 거주 의무가 없는 게 과연 어떤 포지션인가 라고 해가지고 9.13 대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의 100% 이상이 거주 의무가 없는 유일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전매 제한도 5년이 걸려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구간이 맞는 거죠. 자, 분명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파는 거는 시세랑 똑같이 분양가를 매겼어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민간 택지에 있는 개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고 SH는 비싸게 분양을 받아도 된다 라는 뭐 이런 논리 같아요. 뭐 제가 단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뭐 너무 상위 차원의 논리라서 그런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은 진짜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가격이 오를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글마다 보이는 그 연구원, 그 똑똑한 연구원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분양을 하는 거는 이 시세랑 똑같이 한다?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자, 이걸 요즘 말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람피면은 로맨스고 남이 바람피면은 불륜이다. 개인의 돈은 분배를 해야 되고 국가의 돈은 불려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자, 뭐 최근에 취득세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뭐 옛날서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자, 이놈의 정부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말로는 친서민 친서민 이렇게 외치면서 뒤로는 어떻게든 돈을 벌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